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네, 호호빵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4년 2월 8일 목요일이고요. 네, 위메이드와 위믹스와 네, 나이트크로우와 네, 관련 소식을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메이드 위믹스 관련 이제 가장 화두가 됐던 거는 요거예요. 뉴스, 단독, 검찰, 시총 1조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회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다가 시총 1조 위믹스를 하니까 뭔가 액수가 크다 이게 들어오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회피를 해서 뭔가 거대 수익을 거뒀다. 법망 밖에서 거대 수익을 거둔 정황 해가지고 위메이드가 의도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를 회피를 해서 부당한 이득을 거뒀다. 뭐 범죄 수익을 거뒀다. 이런 것처럼 좀 자극적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융수사팀 증원 수사 가석 해가지고 어쨌든 요게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 위믹스나 위메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악재죠. 검찰 수사를 받는데 시총 1조 위믹스가 법망 밖에서 거대 수익을 거뒀다. 그래서 조사를 받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악재로 받아들이고 반사적으로 그러면 이제 코인과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위믹스 가격이 3,000원을 깼고 그다음에 위메이드도 그동안 쭉 하락하다가 오늘 한 4% 정도 반등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날려먹고 또 빠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처럼 이제 뉴스에서 나왔지만 뭐 저는 이제 위메이드 위믹스 전달을 좀 오래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요거는 되게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벌써 2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이게 뭔가 새로운 이야기처럼 나오니까 저는 조금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게 이슈화 됐는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 뉴스를 처음 봤을 때. 그 다음에 뭐 뉴스 몇 개 더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포털 검색하면은 뉴스는 한 4개, 5개 그 정도 나왔습니다. 검찰 위메이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회피 의혹 수사 착수했다. 네, 요건 좀 담백하게 쓰셨네요. 네. 위믹스 미신고 영업 의혹에 FIU 조사 착수. 네, 요런 식으로. 네, 요건 좀 담백하게 그 사실만 딱 나왔는데 요거는 시총 1조 뭐 혐의 법망박 거대 수익하니까는 이거는 되게 너무 좀 자극적으로 쓰신 거 아닌가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침소봉대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가상자산 그 사업자 신고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오래됐거든요. 2년 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오늘 이렇게 좀 많이 피해를 보신 것 같고 특히 또 설 연휴 전에 이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마음이 아팠는데 저는 최대한 제 의견을 빼고 사견을 빼고 지금 나와 있는 뉴스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간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담백하게 저도 해볼게요. 그래서 이 2달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미신고 사업자 제보를 받는다고. 이게 2023년 12월 4일이니까 2달 전 뉴스예요. 그래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니까 닥사죠. 닥사에서 미신고 사업자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써놨어요. 미신고 사업자를 제보하려면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 의심 사유를 기재해서 닥사에 제보로 메일을 보내면 요거를 닥사에서 검토해서 FIU로 넘기고 FIU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닥사에 보내주면 닥사가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나온 뉴스는 이걸 넘어서서 이 FIU에서 뭐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막 수사를 한다.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던 거고. 근데 요거를 이제 일단은 시간 순서로 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일단은 요거 위메이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회피 요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보도자료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보도자료. 신고를 준비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21년 9월 6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 받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신고할 때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라고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겁니다. 네. 요런 보도자료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어떻게 해라. 신고 접수 전에는 어떻게 해라. 9월 24일까지 어떻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신고 접수 9월 25일 이후에는 어떻게 해라. 네. 그리고 신고가 수리된 이후, 이게 신고 접수한다고 다 신고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단번에 수리된 게 아니라 이게 순차적으로 돼가지고 이게 그 신고 수리가 안 됐던 그런 그 거래소 같은 경우 관련 주식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수리됐다고 하면은 막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런 게 또 주식 시장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여러 개를 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번 보면 신고 접수 9월 25일 이후니까 아마 그쯤에 신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2021년 9월 25일 네, 그 전후해서 이 신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받았다. 21년 9월 25일 전후로 입력이 되셨죠? 벌써 2년 반 전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그 이후에 보면은 위메이드 트리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이게 27일입니다. 아까 그 기준이 9월 25일이었죠. 근데 그 이후 이틀 뒤에 위메이드 트리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했다는 보도자료를 내요. 이거는 지금 검색을 뭐 네이버나 어디든지 검색을 하면 이 뉴스가 나옵니다. 한두 개 나온 게 아니고 10개 이상 나왔어요. 15개? 그 정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트리,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회피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다가 철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왔던 이 제목에 신고 회피를 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다가 추후에 철회를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벨에서 나온 이 뉴스가 위메이드 위믹스에게는 고전 뉴스예요. 고전 뉴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소환되는 뉴스. 네. 네오이즈 위메이드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철회한 사연. 그러니까 등록을 했다가 철회를 했어요. 수리되기 전에. 네. 사업자 선정 자진 철회를 했다. 그 포인트는 개인 키를 보관을 하지 않는다. 네오이즈하고 위메이드하고 현 제도에서 운영이 문제가 없다. 이 뉴스가 2022년 1월 4일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하고 1개월 전 뉴스죠. 25개월 전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옛날 얘기인데 왜 저걸 들고 나왔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개인 키를 누가 보관하고 있느냐. 네.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개인 키를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고 법인이 개인 키를 갖고 있지 않고 개인이 개인 키를 보관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그 당시 FIU, 네, 금융감독원의 해석이에요. 유권 해석. 네, 그래서 위메이드 트리 위믹스 월렛을 운영. 이때는 이제 플레이 월렛이 위믹스 월렛이었습니다. 다만 위믹스 월렛은 개인 키를 사용자가 보관하게 해서 거래소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리고 엠블록 월렛, 네오플라이, 네오이즈 경우 네, 금융위 유권 해석을 받고 신청을 철회. 금융위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아직 특근법 신고 대상에 속하지 않고 개인 키도 사용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어서
이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철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그런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키를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법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받고 처리를 했습니다. 신고를 안 한 게 아니고 신고는 했어요. 27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신고했던 걸 철회한 겁니다. 그 개인 키를 법인이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개월 전에 이미 요거는 그때도 위메이드는 얘기를 한 거죠. 개인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를 25개월 전에도 어필을 했습니다. 이 철회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뭐 보면은 이제 피니스 덱스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했는데, 피니스 덱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서비스 명에서 나오듯이 이게 덱스잖아요. 그러니까 덱스니까 이거는 지갑과 지갑 간의 그 거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덱스가.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이거는 뭐 여기서도 뭐 문제를 크게 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그런 지갑과 지갑과의 그거를 좀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 준 거지. 피니스 덱스가 이게 그 거래소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 형식을 가져온 거지, 이 거래 자체가 이게 덱스입니다. 덱스. 네. 그런 얘기고, 네. 그래서 요런 게 나오니까는 이제 위믹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알렸죠. 위믹스 생태계 여부 서비스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여부와 관련한 입장 해가지고, 네. 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요 뉴스에 나왔던 거 25개월 전에 그 입장과 똑같습니다. 네, 위믹스 팀이 제공하는 모든 지갑 서비스는 탈중앙화 지갑 서비스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래 팀이 개인 암호키 등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전 보관 그리고 교환 등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지갑에 보관된 자산에 대한 수탁이나 운용에 대한 관여가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되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 서비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길게 써놨지만 아까 나왔던 25개월 전 그 처리했던 그 사용과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개인 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위믹스 팀은 블록체인 사업 전개에 앞서 컴플라이언트 준수를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명문화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 및 FATF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했고, 그 결과 위믹스의 지갑 서비스와 피니스 데스를 통한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는 신고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위메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 앞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개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는 문제예요. 근데 일관적으로 위메이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개인 키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는 거죠. 회사에 없으면 그럼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 플레이 월렛을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지갑 처음 만들 때 그 키가 있잖아요. 12개짜리 뭐 받고 그런 거. 그게 있는데, 그게 플레이 월렛에서는 우리가 최초에 그걸 지갑을 만들 때 그거를 받질 않았죠. 그게 개인 키인데 그걸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 플레이 월렛에 대한 개인 키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나는 개인 키 모르는데, 그럼 개인 키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해나 의혹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앞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일관적으로 위메이드는 개인 키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네. 이런 입장을 냈고, 그 다음에 과거 보도자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똑같은 건데, 네. 이거는 12월 23일, 아까 봤던 건 이제 9월 그거죠. 9월 25일 뭐 그때인데, 9월 달일 건데, 이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여기 이제 읽어볼 거는 요겁니다. 요것도 이제 개인 키에 관한 거예요. 네, 여기.
사업자가 개인 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은 경우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요 금융위원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로. 사업자가 개인 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은 경우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위메이드가 플레이 월렛 그 프로그램은 우리한테 제공을 해줬죠.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앱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이 그 스마트폰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나왔던 일관적으로 나왔던 얘기들, 위메이드가 개인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왔고, 그 다음에 근데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인키를 눈에 보이는 가지고 있는 개인키가 없고, 근데 요걸 보면은 사업자가 개인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한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제공했잖아요. 플레이 월렛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개인키가 있는 게 아닌가. 프로그램화 돼서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각자 프로그램에 개인키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그 정황을 맞춰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주장이 맞고, 그 다음에 여기 금융위에서 나온 요 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그 개인키가 개인에게 있다. 그러면 가상자산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위메이드에선 그 얘기 없다는, 통제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 프로그램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17분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뭐 다른 얘기 있습니다만 다른 얘기 할까요? 빨리 할까?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리할 거는 일단은 네,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회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고를 했어요. 9월 27일 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완료했다고 그랬다가 철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개인키를 보관하지 않으면 현 제도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금융위의 해석에 따라 철회를 한 거고, 이후에 보도자료에서도 사업자가 개인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은 경우는 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 위믹스 월렛처럼 플레이 월렛도 그 있잖아요. 번호가 1번부터 해가지고 뭐 12개 그게 있잖아요. 그런 개인키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 이런 의혹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거 위메이드 그 공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정정 보도 해가지고 요거 증빙 추가해서 요거 대표이사 사인 들어간 거. 네, 그래서 요거는 그 12 이율 바뀐 거 8%로 바뀐 거 거기에 대한 대표이사 사인, 신고 업무 담당이사 사인 요렇게 전정우시가 3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위믹스파이의 시그넘, 네, 그 은행, 네, 스위스 그거 은행에 원더스테이킹 합류했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거 그 지닥이 NCP에서 빠지게 됐어요. 그 투표가 50%를 넘겼기 때문에 21표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 원더스테이킹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지닥이. 그러니까 내막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뭐 이거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지닥에 대한 뭐 그런 약간 좀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그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닥의 원더 스테이킹이 종료돼서 리워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니 원더의 예치한 수량은 나이 스테이킹 포트폴리오에서 즉시 출금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닥에 넣으셨던 분들은 이미 많이 옮기셨을 것 같아요. 요게 나왔고, 그 다음에 지닥에서도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지닥 위믹스 스테이킹 서비스 지속 제공한다고.
그래서 데일리 근로우 서비스 동일하게 지속 운영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냈는데 정확히 뭐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돌아다니는 거 뭐 보니까는 지닥하고 이제 위메이드하고 약간 그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왜 빠지는지에 대한 이유는 뭐 정확하지 않은데 뭐 지금 나오는 거는 해킹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닥이 뭐 그럼 150만 위믹스 뭐 이게 너무 과도하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제기해가지고 안 맞아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다음 네. 위메이드 플레이 애니팡 머지 출시 확정 네. 게임 나온답니다. 2월에 일본에 나오고 4월에는 글로벌 런칭 한답니다.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그리고 네. 뭐 게임사 실적에 대해서 나온 건데 네. 2023년 넥슨 크래프톤 독주 네. 신작의 사활권은 게임사들 해가지고 넥슨이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매출이 거의 4조고요. 영업이익이 1조 2,500억입니다. 압도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넷마블이 매출은 좋아요. 매출은 좋은데 적자고 2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 적자 났고 NC소프트도 1조 7 거의 1조 7,800억인데 영업이익이 1,300억 1,370억밖에 안 났습니다. 마이너스 75억 해가지고 NC도 실적이 안 좋고 카카오 게임즈도 매출 1조 넘었지만 영업이익 745억 반토막 이상 났고 크래프톤은 괜찮아요. 매출이 거의 1조 9,106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7,680억 해가지고 전년보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크래프톤은 괜찮고 위메이드는 아시는 대로 매출은 크게 올랐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깨졌고 그러니까 넥슨하고 크래프톤만 특히 이제 넥슨이 엄청 잘 나가네요 혼자. 근데 아쉽게 국내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고 일본에 있다는 거 그게 좀 아쉽고 다음 위메이드 실적 나오는데 제목을 이렇게 뽑았네요. 위메이드 23년 매출 6,072억 원 기록. 네. 그러니까 매출만 보면 잘했는데 네. 그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매출 자체는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 올해 조단위 매출 목표 네. 흑자 전환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거 믿지 마시고 네.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위메이드 올해 신작 일정 이상무 그래서 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해줬다고 하이투자증권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게임보다 가상자산 위메이드 블록체인 사업의 사활인데 제목을 이렇게 뽑으셨는데 뭐 둘 다 열심히 하지만은 결국 이제 올해 위메이드 실적을 어쨌든 견인하는 거는 게임 나이트크로우 글로벌하고 중국에 진출 계획이 있는 미르포가 어느 정도 매출을 찍어줘야 조 단위로 갈 수 있는 거고 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기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김호영 배우 요거 위퍼블릭 요거 프로그램 동영상 공개됐습니다. 아직 조회수는 적은데 전국 빵집 다투러 온 광기의 빵순이들 그래서 빵 모임 하나 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위퍼블릭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동호회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주소 누르면은 위퍼블릭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네 여기 빵과 사람이 모이는 빵물관 요거예요. 요거 브레드 뮤지엄 네 빵물관에 여기 34명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팔로우해서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위퍼블릭으로 유도하는 네, 이런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하고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거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회피 네. 뭐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시세가 안 좋게 됐지만은 아까 우리가 시간 순서로 뉴스하고 보도자를 봤을 때는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회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 신고를 했다가 철회를 한 겁니다. 금융위의 그런 해석에 따라서 개인 키를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법인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법인이 개인키를 가지고 있지 않고 통제권이 없으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철회를 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확실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오래된 이 고전 뉴스, 더벨의 네오이즈 위메이드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철회한 사연, 이 뉴스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개월 전 뉴스고,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전이에요? 이거 12월 말이니까 26개월 전 보도자료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 네.